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시아 넘어와서 엔달러가 120.74엔을 보고 왔습니다. 120엔 선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유가도 39달러까지 밀렸고요. 또 원에는 982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중국 상해는 2시에 다시 개장하고 나서 낙폭을 좀 더 키워놓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오전 11시, 12시 구간, 짧은 이 1시간 구간대에 거의 50포인트 급락이 나오면서 1800선을 정확하게 좀 보고 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세가 나쁘고, 그리고 일주일간 지난주에 코스닥이 15% 가까이 빠졌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으면 사실 좋은 내용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관으로 쏠릴 수 있는 구간인데, 현재로서는 낙폭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새롭게 나온 건 없는데, 그동안에 노출됐던 내용들을 좀 확대 포장하면서 나쁜 쪽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 중국발 경기 우려감, PMI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오히려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신다면, 여기서 냉정하게 손절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여기서 하신다라면은 반대로 업사이드 리스크까지 좀 같이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속도로 시장이 더 떨어진다. 1800 그리고 코스닥 600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갈 것이며 거기서 또 되돌리면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올지를 감안한다라면은 한 시점은 위아래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비슷한 수준까지 이미 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조정을 어느 종목 쪽에서 로스커 처리를 할 건지 정도를 좀 고민하셔야지 현재 시점은 저는 극단적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고 예전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카카오인데요. 현재 강보합 나와 있습니다. 시총도 이제 1등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좀 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는 안 올랐어도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카카오는 시장 대비 선전합니다. 그 이유 또 전략도 같이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왔고, 안 좋은 실적의 이유는 일단 매출 감소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 증가였기 때문에 이후에 개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전용 은행에 대한 스토리가 일단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10월 전에 2개는 선정한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와 성장성을 꾸준하게 일단 가진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도 이후에 어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후발 시세로 좀 더 시장과 함께 하방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다음 카카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오히려 좀 위안 삼아서 좋은 내용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은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후 시장의 개선점에서는 반등 모멘텀 오히려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 다른 쪽보다는 좋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제약주가 사실 조정이 6월 달에 스타트를 좀 먼저 끊었었는데 50% 낙폭이 미리 나왔죠. 제약주 대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의 낙폭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8월 달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오히려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점 또한 지금 시장이 마켓 리스크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식은 종목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혼재 국면에서도 좋은 성장과 혹은 장기적인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 작업은 앞으로도 지금 진행이 될 거다. 다만 5월달 혹은 4월 이전에 무차별적으로 대충 주변에만 있어도 올라가던 시세는 아닌 것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어떤 매도 타이밍 잡는 데 주력을 하시고 좀 시간을 놓고도 승부 볼 만한 종목들은 어차피 시장이 1800대까지 내려왔고 1700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좀 보존하시는 어떤 종목에 대한 포트 구분이 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 보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사실은 뭐 밸류 얘기하면 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PBR이 뭐 한 8배 이상 나와 있고요. 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일단 오늘은 뭐 한 1.57% 일단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 쪽에서도 같이 다음 카카오랑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지금 사실 시장이 비싸서 코스닥 성장주들이 뭐 아주 고밸류를 받아서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는 부담이 큽니다만은 뭐 여타 헬스케어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지만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사실상 아직까지 크게 개화가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충분한 매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아직도 이 시장에서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는 현재 이렇게 마켓 리스크가 커진 장세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복원력도 좋고 그리고 방어력도 좋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 게임에 대한 어떤 종목 연구 분석은 계속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뭐 시총 1위 종목이 6% 급락이 나왔다가요. 현재는 낙폭은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한 4%가량 부진한 흐름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월봉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2008년도 저점과 2011년도 저점의 연결 추세 라인에 오늘 한 103, 4만 원 정도가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에 보통 보면은 조정 시에 그 상승 시에도 그렇죠. 뒤늦게 바닥에 있던 주식이 튀어 올라오면은 그게 거의 상투가 되고요. 반대로 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덜 떨어지거나 무겁던 주식들이 후반에 낙폭을 확대할 경우에는 거의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낙폭 확대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버텼던 종목군들까지 같이 동조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은 그러면서 체감 하락률은 조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일단 1달러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 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밑으로 빠르게 더 갔다 올지언정 반격의 어떤 포지션은 1800대 근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은 중소형사들은 좀 반등이 나옵니다만은 아모레는 한 3% 정도 33만 5천 원 선까지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월봉 10개월선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최저점까지 일단 무너뜨린 상황이었는데 32만 원대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일단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들어왔고 오늘도 아래 꼬리는 일단 음봉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5만 원 이하에서는 아래 꼬리가 아니라면은 거의 양봉 뭐 이런 형태 패턴이라면은 아직까지 35만 원에 대한 완전 붕괴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퍼시픽이 35만 원을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때 뭐 본격적인 전반적인 체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이 움직임이 제약주랑 같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코스닥 쪽 아직까지는 경기형 대형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아닐 것 같고 이후에 기술적 반등 변동성 또한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는 아직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서 반등 타이밍이나 강도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장 들면서 중국도 더 밀리니까 또 우리도 같이 뭐 금방 한 10포인트는 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호가 얇은 상황에서 지수가 급등락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코스피 1800포인트와 코스닥 600포인트 선이면 제가 이전에 그 마켓 넘버 5에서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통제 불능 상황이 된다라면은 600대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일단 보인다. 이 부분이 이제 월봉성 120개월 선을 금융위기 때 이탈했던 수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 지금의 속도라면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뒤늦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면은 재매수를 했을 때 전략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피하고자 현금화하시거나 매도 취하실 경우에 예기치 못한 급반등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같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아래쪽을 피하고자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위쪽의 반등을 놓칠 수 있는 위험도 같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 쪽으로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차라리 하시던지 이후에 시장이 개선될 때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이동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현금화보다는 차라리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낫지 싶고요.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아침장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 뭐 거의 전 종목 하한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간 이후에 시도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중국 정부 쪽에서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일 아침 시초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 중국의 3시 이후에 반등, 그리고 오늘 미국도 일단 출발은 약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장중에 낙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내일 아침 시초가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일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분명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내일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아침 시세에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막판에 또 투매성 대응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한 일주일 이상을 좀 지켜보신다는 관점이 좀 낫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